네, 앞서 속보 하단을 통해 만나보셨다시피 TSMC 2분기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대만 달러로 2,478억 달러, 하나로 계산을 해봤을 때 10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이 대만 달러로 2,350억 달러였는데 서프라이즈로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를 5.4% 상회한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실적 결과에 대한 수치만 나왔고요.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TSMC 쪽에 블랙웰과 관련해서 물량 25%가량 확대한 뉴스가 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있었는데 이 내용은 또 추후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2분기 실적 결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시선주로 시장의 수급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적 일단은 잘 나왔는데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네, 그래도 뭐 장 초반보다는 지금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원익 IPS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복을 오늘 이 TSMC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시장에 있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지수 자체가 많이 꺾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오늘 방송 내내 이제 계속해서 좀 다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역시나 대형 반도체 그리고 중소형주 반도체 조정 중에도 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 뭐 조선, 화장품, 방산, IT 또 눈에 띄는 게 통신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 약세 속에서 어떤 섹터 쪽에서 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특징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반도체,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반도체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이 마감돼 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있었고 규제를 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자체의 대장주를 매수하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웬만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좀 상징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반도체 쪽을 매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방산 쪽과 지금 조선 쪽이 잡히고 있는데 방산과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몰리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들과 외국인 모두 다 수출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기관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통신 쪽과 제약바이오를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것 같고요.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요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관들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도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을 좀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엔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7월 중순부터 뭐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가고는 있던데 시장 약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KT엔지 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다.
뭐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도 앞으로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경기 방어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통신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 비중 자체가 지분율 자체가 50%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에서 뭐가 매력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KTNG 같은 기업도 당연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배당금이 5,000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도 3년간 1조 정도 매입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한 15%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주환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KTNG에 붙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우량한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눈에 띄는 게 SK텔레콤, KT 이런 통신주들입니다. 시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하는 SK텔레콤과 KT를 오늘 두 수급 주체가 담는 모습인데 시장이 약해서일까요? 통신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통신주가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혹시 지금 차트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제 KTNG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언급드렸던 것처럼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붙다 보면 이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조금씩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통신주를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하기에는 기존의 가치주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그 포지션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통신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49%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관들이 더 매수를 해줄 경우에 그 주가 상승의 여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저 역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이 주가의 방향이나 탄력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는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보고 좀 투자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안 움직였던 SK바이오팜까지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심상치 않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SK바이오팜을 후발주자로 포트에 담는 전략은 또 어떨까요? 네, 저는 후발주자로 담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SK바이오팜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뇌전증 시장의 신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엑스코프리 쪽에 대한 처방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연구개발 쪽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뇌전증 신약으로서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이 1,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전증 신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특허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매출을 가지고 계속해서 R&D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사선 의약품 RPT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사선 물질을 이용해서 뭐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약품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홍콩 기업에서 이 물질을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방사성 의약품 쪽과 연동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방사선 관련되어 있는 기업, 방사선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퓨처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좀 관련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아래꼬리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퓨처캠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방사성 의약품 쪽에 대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비만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종과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중에서 몇몇 종목을 잘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SK그룹주에서 SK바이오팜을 밀어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기업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죠. 엑스코프리, 이 뇌전증 신약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방사선 의약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술적인 모멘텀은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SK바이오팜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이제 종목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SK바이오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은 아나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ARPC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고 이 종목을 또 궁금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네요. 오랫동안 이제 들고 있었는데 잘 안 가서 이미 손절을 했는데 뭐 오늘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때요, 아나페스는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다행히도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장이 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PC 수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붙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PC가 AI PC가 나온다라고 할 때 그 AI PC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이 많거든요. 전력 사용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LCD보다는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OLED 패널이 들어가는 이 AI 노트북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5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31년도가 되면 6천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고 OLED와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몇몇 기업들과의 이런 반도체 칩에 관련되어 있는 호환성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나페스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천억대에 놓여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48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나페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잘 안 가서 이미 손절하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8개의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 골라볼게요. 네, 제가 원래는 SK바이오팜을 준비를 하려다가 네. 이 아나페스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오. 아무래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네. 퓨처캠이 좀 꺾이다 보면 왠지 좀 무거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시가총액도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아나페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심을 하다 골랐다. 네. 네, 고심하다 골랐는데 아나페스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규모면으로 좀 작고 오늘도 주가 흐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기업을 이제 준비를 할 때만 하더라도 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 정도 올라오다가 이제 6% 정도 올라오면서 기술적으로 정배열 구간에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과 호환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납품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중소형 OLED 쪽에선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주가가 계속 올라오네요. 그래서 28,0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보다는 저렴한 가격에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28,100원 이하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주가가- 짧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전에 27,000원 이래가지고 네. 그래도 한 10% 정도 말씀드렸는데 목표 주가를 조금만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목표 네. 주가는 3만 1,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손절가도 제가 똑같이 1,000원 올려가지고 목표가 3만 1,000원, 손절가 2만 5,000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잘 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2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선주를 통해서 시장의 수급 섹터 그리고 수급 종목 분석해봤고요. 이재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